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참 동안 침대 끝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턱 하나를 넘는 것조차 벅차고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가빠서 중간에 쉬어야 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 근육 감소 중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불과 5년 안에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와 골절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올해 84이 된 노인의학 전문의 박영호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오직 어르신 환자만을 진료하며 2만 8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경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 감소증은 고기를 억지로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위해 힘들게 고기를 드시지만 사실 더 좋은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근육을 되살리는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올해 79이 된 이정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차게 생활하시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5해 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가족들이 양쪽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각했고 근육이 너무나 빠져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방에서 거실로 나오기가 힘겨워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의지해 지내셨습니다. 식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기는커녕 숟가락을 오래 들고 있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국을 떠서 떠먹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었고 항상 자녀들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이 크게 위축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모임도 즐겨 다니시고 교회 행사에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몸이 불편해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집 안에서만 지내며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이제 나는 더 이상 소용없는 사람이야. 집만 되는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진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무릎 관절염이 심각해 적극적인 재활 운동을 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이정자 할머니도 나이가 드셨으니 그냥 이렇게 사셔야 한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경험상 식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특별한 처방전을 내드렸습니다. 값비싼 수술도 고가의 건강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억지로 드시는 대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단백질 음식들을 일정하게 섭취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약도 안 먹고 그냥 먹는 음식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달라지십니다. 단,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 후 할머니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멸치와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드셨고 점심에는 콩나물밥을 자주 챙겨 드셨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검은 콩을 넣어 지은 밥과 황태국이 자주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식단을 지켜주었고 할머니도 마음을 고쳐먹고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고 체력이 쉽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달을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침대에 앉아 한참을 힘없이 앉아 계시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세 달째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더니 몇 걸음이라도 스스로 걸어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물론 저까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훈련을 이어가자 반년이 지나면서는 집 안에서는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가셨지만 곧 혼자서도 걷게 되셨습니다. 이웃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보약이라도 드셨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는 음식을 바꿨을 뿐이에요. 이후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과 모임에도 나가고 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시며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가족의 짐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가벼운 집안일도 하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육감 소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비싸지도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근육감 소증을 막는 단백질 음식 탑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1위 음식은 충격적입니다. 단 한 그릇으로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5위는 콩나물입니다. 여러분, 흔히 콩나물을 단순한 반찬 정도로만 여기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사실 콩나물은 근육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100g만 드셔도 13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닭가슴살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 속에 젖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운동 후 피로를 줄이며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운동선수들이 챙겨 먹는 아미노산 음료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아스파라긴산입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 80세 김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위장이 약해서 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콩나물국 한 그릇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걸으실 수 있을 만큼 몸이 달라졌습니다. 식욕도 살아나고 얼굴빛까지 환해졌지요. 콩나물은 값이 저렴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생콩나물에는 독성이 있어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콩나물국이나 콩나물밥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흔하고 소박한 음식이 근육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4위는 멸치입니다. 여러분, 멸치는 작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선 안에는 근육을 지켜주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른 멸치 100g에는 닭가슴살보다 2배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 풍부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하지요.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들어준 완벽한 보충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8살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골다공증과 근육감소증을 함께 앓으셨던 분인데 매일 볶은 멸치를 반 컵 정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8달이 지난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골밀도는 12%나 올라갔고 근육량도 무려 15%나 늘어났습니다. 걷는 모습이 훨씬 안정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던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멸치를 드실 때는 그냥 드시면 짭짤하니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육수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멸치 국물에 두부와 콩나물을 넣고 끓이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근육 강화식이 완성됩니다. 작지만 강력한 멸치, 오늘부터라도 꼭 식탁 위에 올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위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사실은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00g만 드셔도 8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90%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효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호르몬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면서 근육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근육 유지와 건강한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셔서 고기를 거의 드실 수 없던 분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매 끼니마다 두부 반 모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은 12%나 늘어났고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된 겁니다. 환자분 스스로도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힘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위에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어 위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도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 간단히 양념한 두부조림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매일 식탁에 올려도 전혀 질리지 않고 몸은 점점 더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위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근육 감소증을 막는 데 있어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식품입니다. 100g만 드셔도 무려 36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근육 속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근육이 합성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2023년 국내 연구에서도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70대 어르신들의 근육 감소 속도가 일반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은 콩은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을 넘어 치매 예방까지 돕는 일석이조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든을 넘기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한 환자분께 매일 아침 검은 콩을 불려 끓인 두유 한 잔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진료실에 오실 때도 훨씬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6달 후에는 놀랍게도 하루 종일 활동하고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검은 콩은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두유나 죽으로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오래 불려서 푹 끓이면 소화가 잘 되고 위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작은 콩 한 줌이지만 그 힘은 나이를 거슬러 근육과 두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드디어 1위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계란 12개를 하루에 먹는 건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황태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황태는 명태를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더욱 농축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도록 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위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최적화된 음식입니다.
게다가 심장 근육을 지켜주는 타우린, 두뇌 건강에 좋은 DHA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어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예전에 92세 어르신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황태를 즐겨 드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어도 여전히 지팡이 없이 걸으셨고 텃밭을 가꿀 만큼 건강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7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그 비결이 바로 황태였습니다. 황태는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70%를 채울 수 있고 황태채를 볶아 반찬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또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이상도 거뜬히 두고 드실 수 있어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흔하면서도 강력한 단백질의 보고 그것이 바로 황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떤 비율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황금 비율은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연구하고 확인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영양학적 계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과 위장 기능, 경제적 부담까지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금식으로 인해 몸은 단백질과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황태국 한 그릇과 검은 콩 두유 한 잔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태국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따뜻하게 속을 달래주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검은 콩 두유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근육의 회복과 새로운 합성을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80% 가까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아침에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황태국은 국물 맛이 시원해 비교적 쉽게 드실 수 있고 두유는 마시기 편하니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두부 반 모가 들어간 된장찌개와 콩나물 무침을 권합니다.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서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된장 속의 발효 성분은 장 건강을 돕고 나트륨도 적절히 보충해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여기에 콩나물 무침을 곁들이면 아스파라긴산 덕분에 근육 피로가 줄고 단백질 보충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밥은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추천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비교적 많은 시간대이므로 단백질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 오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멸치볶음과 현미밥을 중심으로 하되 소량의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줍니다. 특히 저녁에는 과도하게 많은 단백질을 드시는 것보다 흡수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덜한 음식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밤늦게 무겁게 먹으면 소화 불량이 오기 쉽고 어르신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불편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지만 질 좋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곁들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입니다. 단백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을 높여주는 보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귤 하나, 토마토 반 개 정도만 곁들이셔도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30%나 증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데 예전보다 더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런 작은 차이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오히려 독처럼 쌓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8잔, 가능하다면 10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물 섭취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절에 따른 응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두부와 콩나물 같은 시원한 음식이 좋습니다. 더위에 지쳐 식욕이 떨어질 때 차갑게 무친 두부 샐러드나 시원한 콩나물국은 부담 없이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황태국이나 따뜻한 검은 콩죽처럼 속을 덮여주는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계절에 맞게 조리하면 몸이 더 잘 받아들이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간식 활용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식 시간에 검은 콩 두유 한 잔, 멸치 한 줌, 혹은 두부를 살짝 구워 간장에 찍어 드시면 훌륭한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과자를 드시느니 이런 간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게 이 5가지 음식을 모두 챙겨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분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황태국을 매일 챙기고 또 어떤 분은 두부를 자주 드십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황태국 한 그릇, 콩나물 한 줌, 두부 반모, 멸치 한 숟가락, 검은 콩 한 잔. 이 소박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100세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감소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관리할 수 있고 음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90세가 넘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약해지고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역시 올해 84을 맞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체력이 이 나이에도 버틸 수 있는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매일 꾸준히 챙긴 습관 덕분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황태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한 그릇이 저를 지금도 현역으로 서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황태 한 마리만 사 오셔도 일주일치 근육 강화 식단이 완성됩니다. 두부 반모, 콩나물 한 봉지, 멸치 한 줌, 검은 콩 한 컵. 이 소박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100세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다 지켜 먹으려 애쓰다 포기하는 것보다 2-3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처음에는 황태국만 꾸준히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셨지만 황태국 한 가지만 6개월 동안 챙기셨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15%나 늘어나고 걸음걸이가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가족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고 싶으시지요? 오래도록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하고 싶었던 책을 읽고 오래된 친구와 차 한잔 나누고 싶으시지요? 그 모든 일들은 튼튼한 몸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내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저와 함께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것, 점심에 두부를 챙겨 드시는 것, 저녁에 멸치볶음을 올리는 것. 이 단순한 선택들이 여러분을 건강한 100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